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큰 어떤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신세대들하고 그다음에 위에 리더들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겪고들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정말 직장도 군대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확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 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리더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요즘에 어린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말이 안 통해. 막 무서워 죽겠어. 뭐. 아니 그냥 말을 말아야 되나? 뭐 도망 다녀야 되나?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랑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소통하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통을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란 뜻이에요. 소통을 해야 조직의 어떤 그런 성과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과 이 리더들 간의 소통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아니라 철저히 리더들 입장에서 리더들의 어떤 시선으로 후배 직원들한테 그럼 어떻게 먼저 다가가서 소통을 해야 되는가, 소통을 잘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가 이제 인사 쪽에, 기업의 인사 쪽에 있는데 너무 요새 이제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을 만들었대요.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누구 이제 부장님, 뭐 임원들, 뭐 굉장히 권위적이다, 뭐 인사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컴플레인도 익명 게시판은 가능하대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요새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회사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세대들하고 위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 그리고 밑에서는 막 진짜 그야말로 꼰대라고 막 불평불만하고, 또 위에서는 아래 직원들한테 요즘 뭐 애들은 뭐 열정이 없어, 뭐 다 뭐 불만만 얘기하고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 뭐 이래갖고 또 막 불평불만이고 서로 불만이 많은 거죠. 자, 리더들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 아니면은 계속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오죽하면 대기업 임원이 뭐 양치질 시간 제한하고 또 뭐 이거 의자에다가 뭐 옷 걸어 놓는다고 막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그게 일간지 기사에까지 나겠어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할 때의 어떤 태도입니다. 잘못을 이제 리더가 아랫사람을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소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사실 나 야단 맞으면서 윗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한 후배의 아래 직원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유지시키면서 잘못된 점을 어떻게 지적할 거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현재 잘못한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잘못한 거, 지금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갖고 와갖고 검토를 하는데 막 오타투성이에 막 이제 엉망이. 그러면 이제 열 받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요새 어디다 정신을 빼고 있어서 보고서를 이따위로 쓰는 거야? 로 시작해서 요새 맨날 지각하더라, 아니면 뭐 저녁 때도 뭐 칼퇴근하더라. 뭐 요새 칼퇴근이 사실 뭐 욕먹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근태 얘기 나왔죠. 그리고 뭐 정신 빼놓고 뭐 사적인 전화 맨날 연애질을 하는지 어쩌든지 사적인 전화하더라. 이런 뭐 프라이버시 침해했죠. 뭐 이러면서 보고서 잘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야단을 치면은 절대로 후배 직원, 아래 직원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잘못한 거조차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를 문제 삼을 거면 보고서만 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고, 근태를 가지고 문제 삼을 거면 근태만 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얘기하는 거기에 그거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이것저것 다 끌어당기지 마시고요.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누구를 이제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나중에 저거 거슬리니까
저 친구를 야단을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또 하필 회식이었어요. 근데 뭐 회식 직전에 야단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뭐 회의가 많고 이래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열흘쯤 전 일이. 그럼 참 김대리 이리 와봐. 지금 2주 전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이미 물 건너 아주 얘기를 안 꺼내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죠.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한다는 건요, 그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듣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한 것 자체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이 두 가지 기준, 사실 잘못을 지적할 때 한 기준이 한 열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중요한 것만,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개인적인 충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아주 애매하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는 개인적인 충고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호 본능, 그러니까 나의 그 방어 본능이 굉장히 강하죠.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 외에 어떤 다른 걸로 어떤 충고를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렇게 막 명품 이런 거를 막 자주 들고 월급이 얼마인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돈을 막 쓰면 나중에 후회한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충고를 정말 해주고 싶을 때는 내가 지금 저 친구하고 그 정도 얘기를 해줄 만큼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나? 이거부터 체크 먼저 해보셔야 돼요.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돼 있으면 막 불러다 야 너 정말 월급 너 저거 하는 거 한 달에 얼마야? 이렇게도 막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하나도 득될 게 없는 개인적인 충고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김대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처음부터 굉장히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느낌을 탁 안고 말을 듣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두의 그런 표현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까요? 일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관성 있는 리더가 되지 않으면 그 아래 부하 직원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관성 있게 그 직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나?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거 예를 들을게요. 어떤 건가 하면 회의 시간에 막 보고서 이렇게 막 많이 써오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게 막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 PT 자료로.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고서 저렇게 쓰는데 한 일주일 내내 야근한 거지. 야, 앞으로 저렇게 하지 마, 모두들. 저렇게 뭐 깔끔하게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보고서 나 보라고 쓰는 거 너무 시간 낭비야. 그냥 그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대충 해도 돼. 중요한 거는 알맹이야, 핵심. 그거를 정확하게 일을 해왔고 전달을 하면 되는 거지. 보고서 깨끗하게 막 성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거기 있다가 이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리더가 탁 얘기를 한 거예요. 회의 시간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뭐 그래도 막 종이다 막 찍찍 써서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막 A4지 이런 데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아니, 그래도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너무 성의 없게 쓰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일관성에서 이제 틀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뭐 급한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본인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와서 막 메모를 해서라도 빨리 보고를 해라. 실시간 보고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또 막 보고 온 친구를 보고하러 온 친구를 보고서 그런 거는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서 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그냥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뛰어와서 두서없이 보고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은 야단을 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아니 급한 거는 실시간 보고 하라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일관성 있게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나? 이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후배들한테 얘기할 땐 무조건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부터. 어떤 건가 하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았어요.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정리 잘 됐네. 잘 눈에 띄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 전후 다 맞춰서. 그런 여기 저기 그 색깔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뭐 요것만 좀 색깔 좀 정리집 좀 하자. 이게 너무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니까 집중도가 없으니까 색깔만 정리를 해서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정리 잘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만 바꾸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부하직원이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꿔오잖아요. 자, 똑같은 사안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야, 무당집이냐? 이렇게 색깔을 갖다 알록달록, 알록이 달록이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이게 산만해서 어디 보겠어? 다시 갖고 와. 색깔 정리해서. 그럼 색깔 정리해갖고 오면 또 딴 거 갖고 얘기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만만 쌓이고 실제로 그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일로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자, 이거 잘했네. 이거 얘기한 대로 잘 돼 있네.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졌네. 그런데 요것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어떤 그런 센스. 그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생색내지 마세요. 이건 정말 한 10번쯤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걸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실질적으로 생색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는 리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거 회식. 막 오늘 뭐 날 더운데 치킨 맥주 하지 뭐 막 이렇게 하고 막 갑자기 막 사람들 모아서 직원들 모아서 막 치킨 맥주 막 마지못해 따라오는 직원들한테 막 치킨 맥주 막 사진 찍어서 막 페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우리 갑자기 회식했습니다 막 이렇게 올리고 이 결국에 그 자기가 어떤 그 리더십 어떤 그런 끈끈한 리더십을 지금 굉장히 발휘하고 있다. 우리 팀은 팀워크가 좋다. 이런 거를 굉장히 생색내기 위한 거지. 그거 정말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거라고 보기 어려울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직원들을 위하고 생색내지 않고 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으면 미리 정말 그 다들의 의견을 모아서 날짜고 미리 공지하고 그다음에 뭐 메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세심한 부분을 챙기는 게 예전과 다르게 지금 리더들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소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원활해지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 얘기인데요. 이건 실화예요. 그분은 어떤 제가 모시고 있던 이제 윗분은 어떤 분이셨나 하면 그렇게 그 직원들을 배려한다. 자기는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색의 대마왕이었어요. 그런 분 계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정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를 하셨나 하면 이렇게 그 와이프들 생일에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와이프들 생일에. 저희들은 이제 유통업체니까 뭐 과일 바구니도 있고 뭐 꽃 바구니도 있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뭔가 물건을 골라서 보내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와이프들한테 보내면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막 뿌듯해하는지 말도 못해요. 난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어.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받고 나면 모르는 이제 남편의 그 상사가 막 선물을 보냈으니까 막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이런 또 문자를 또 고안해서 얼굴도 못 본 그 상사한테 막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의 부담인데 어떤 또 그 직원 와이프는 막 감사하다고 막 떡까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실 민폐죠, 사실. 그런 거.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직원들을 위한 일인가? 그럼 아니거든요. 본인을 위한 생색내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생색 안 내고 직원들을 위해주는 따뜻한 어떤 리더의 마음. 직원이 이제 이제 집에
누군가 환자가 생겨서 막 굉장히 침울하고 이제 막 오늘 같은 때 막 일찍 가서 뭐 이제 뭐 검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일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리더가 팀장이 이러는 거죠. 누구 김대리라고 쳐요. 그러면 김대리 불러가지고 오늘 거기 그 거래처 그 A 업체 좀 가서 얼굴 도장 좀 찍어봐. 너무 오랫동안 뭐 그 얼굴을 들이밀질 않았네. 그 뭐지 지금 특별한 뭐 용건은 없지만 일단 뭐 한 번씩 얼굴 도장을 찍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지. 가서 뭐지 얼굴 도장 찍고 와. 얼굴 도장 찍어 가서 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이제 직원들 다 들리게끔 공식적으로 탁 얘기하고 딱 속으로 조그만 목소리로 이제 그 김대리한테 그리고 직접 퇴근해. 현장에서 퇴근해. 이렇게 말해주는 리더, 팀장. 생색 안 내고 그 직원을 배려해서 일찍 그 뭐 가정사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배려. 그러면 그런 직원하고는 바로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위해 주는구나. 진짜 생색내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잘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감동이 돼야 그래야지 그때부터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막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이 리더들의 어떤 그런 소통을 위한 어떤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5가지 리더시라면 이게 숙지하셔서 부디 아래 젊은 그런 부하 직원들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신뢰받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